안녕하세요. 4년 만에 복학하려고 등록금 내려는데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코로나 터져서 개강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바로세우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대체 왜 안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 4월 즈음에 저희 집이 광주라서 광주의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까! 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깎아거리지? 까마귀인가? 까마귀도 아닌데 까마귀 소리를 내길래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보수단체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공자 명단 왜 공개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물음은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로 인해 머릿속에서 잠시 잊혀졌지만 올해가 5.18 4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잊고 살았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 5.18 유공자 명단에 가짜 유공자들이 있다.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유공자 명단의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고 그렇게 잘못 선정된 가짜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온갖 부정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둘, 국민들은 혈세를 냈으니 알 권리가 있다. 전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짱구 좀 굴렸는데? 그럴싸한데? 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뜯어보고 알아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고급지게 포장된 개소리인지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죠. 찡긋. 우선 5.18 유공자 명단에 가짜 유공자들이 있고 5.18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돼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는 사실이 아니고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입니다. 이유는 바로 5.18 유공자가 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고 이는 5.18 보상법이라는 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5.18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선정하기 때문이죠. 보상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은 광주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2명은 광주시장이 임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2016년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생각보다 많은 방해와 공작이 있었을 것만 같은 시기네요. 하여튼 그러한 암흑기에 출발한 심의위원회는 2017년 2월 기준 284명의 유공자를 선정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유공자 심사를 받는 과정도 꽤 까다롭습니다. 유공자 신청 시 수차례 심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치료 기록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공자로 인정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팔랑귀 말렙인 저도 정말 혹했던 5.18 유공자가 받는 특혜와 관련해서는 다른 독립 국가 유공자의 특혜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절대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공자들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절대 과한 액수가 아니고 수도 총 9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연금 같은 건 다른 유공자들과 다르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취업 자리를 모조리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산점을 받고 그것이 만점의 5에서 10%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산점으로 선별 채용되는 인원은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채용된 사람의 수도 다른 유공자의 자녀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요. 그 외의 특혜로는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개발비 지원과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 고,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되는 것, 또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시 학기당 12만 4천 원에서 23만 6천 원의 학습 보조비가 지급되는 것 정도가 있네요.
위 사안은 다른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특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취업 가산점 특혜로 채용된 숫자는 5.18 유공자의 수가 다른 유공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취업 자리를 싹쓸이하고 다닌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뇌피셜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5.18 유공자 자녀로서 특혜받고 취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광주에 사는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주장은 국민들도 혈세를 냈으니 알 권리가 있다인데요. 도대체 이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헛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도 세금 내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신상 공개해달라고 해주면 해주나요? 이 주장은 크게 반박 논리를 펼칠 것도 없는 게, 이는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는 유공자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5.18은 자랑스러운 공적인데 왜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지 이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80년 당시에 계셨던 분들에게 5.18이 과연 자랑스럽기만 한 과거일까요? 국민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군인들이 역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그 기억을 자랑스럽게만 여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 드네요. 어떤 분들에겐 평생 꺼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과거이니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하여간 이런 소리 하는 놈들은 명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왜 안 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독립유공자는 다른 유공자들과는 예외로 그 공적을 기록, 보존하고 연구자료 및 공훈 선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책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5.18 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공개이며 이걸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입니다.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소리입니다. 최근에도 한 야당 대표가 80년 당시에 무슨 사태가 있었지요? 라는 이런 망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5.18을 왜곡, 폄훼하는 이런 망언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음에 만나면 꼭 올바른 이유를 대면서 반박해주세요. 지금까지 5.18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항쟁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나쁜 놈들